안녕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갑오년 가고, 이제, 을미년이 열렸네요. 예. 무엇이 세월이 갑오년이 있고 을미년이 있겠어요? 사람이 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름을 이러고 저러고 붙이지. 좌우지간, 갑오년 지나고 이제 을미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 뭔가 새 단장을 하셨지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한 수 다른 인생을 사시기 빕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자리 이렇게 인연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하고 130세까지 행복, 건강, 장수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십시오. 너무 많은 듯 하면 밑으로 내려와도 되고, 적은 듯 하면 좀 높여가세요. 예, 저는 지금 130세, 30세 하다가 보니까요, 그 공덕이 있어요. 130세 까지 산다. 나는 130세를 어떻게 공부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운동 목적은 뭐예요? 운동 목적 건강을 위해서지요. 또 건강을 위해서는 왜 건강하려고 그래요? 무병장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이다, 건강이다 하는 것은 무병장수가 목적 아닙니까? 무병하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이러려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보약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무병 건강 장수를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 옵션으로 팁으로 일러드리고 오늘 강의 들어갈게요. 내가 하고 있는 작법인데 여러분들이 130세 정도의 나이를 상상하세요.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130세 된 자기 자신을 상상하셔봐. 상상을 하실 때 굳이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종로 네거리를 130세 된 내가 걸어간다라고 상상을 하시라고요. 걸어가는데 얼마나 몸이 나이서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는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꼭 젊은이와 같은 에너지로 내 거리를 걸어가네와 같은 상태를 상상하시라고요. 그리고 종료 내 거리를 사포 산책하는 것을 상상하시라고. 그때 입꼬리를 약간 올려봐요. 약간 올리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상상하지요. 또 130세 된 용타 화상을 초청해가지고 조계사에서 법문을 한대요.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노스님이 탁 앉아서 주장자를 내려치고 법문을 하는데 아이고 저 노스님은 노스님인 줄 알았더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40대 청춘으로 들려. 이렇게 상상하면서 상상 속에서 건강한 법문을 쫙 하는 거예요. 등등. 또 우리 새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저 스타벅스 어느 곳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거기 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새롬님하고 둘이 이제 130세 된 새롬님하고 130세 된 용타고 앉아서 참 우리가 만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생각해보면 엊그제 같은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보니까 한 50년 됐군요. 뭐 이런 식으로 담소 나누는 것을 상상하시라고요. 이렇게 늘 하다가 보면은요, 정말로 그것이 현실일 것 같은 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아니 그러다가 100살도 못 들고 죽어버리면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no problem. 세상 사람들 속에 1년 있고 2년 있고 세월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이지 한 차원 딱 넘어서게 되면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인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걸려들 필요가 없이 신나게 산뜻하게 기분 좋게 살다가 1년 후에 가면 어떠하면 내일 가면 어떠하면 5초 후에 가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관장을 하시라고요. 예.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할 공부 주제는 무엇입니까? 깨어있기입니다. 깨어있기. 예. 이 깨어있기는요,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책 속에 두 장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두 장으로 다뤄져 있는 것을 옛날에 어떻게 다뤘다냐 그러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 그것은 또 올드 버전이고 뉴 버전으로 다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명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요 사유물까지 또 나오는데 제법 공을 들였어요. 예, 여러분들은 페이퍼 한 장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이 페이퍼를 만든 사람은 공이 좀 들어갔습니다. 깨어있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깨어있기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에요?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다, 깨어있다. 깨어있다 하면은 무엇일까? 우선 잠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지요. 또 깨어있다 하면은 뭐예요? 깨어있는 것이 좋은 쪽이겠어요? 안 좋은 쪽이겠어요? 좋은 쪽이지. 좋은 쪽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기 하자 하고 깨어있기 주제를 거는 것이지요. 좋으니까. 좋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 쪽보다는 행복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것 같으면은 고통 쪽으로 보다는 행복 쪽으로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또 깨어있기 하면은 깨어있기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깨어있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깨어있기다.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깨어있기를 이제 정리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식주체가 식객체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다 보는 이 식주체, 마음, 뭐 대강 마음이라고 합시다. 내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을 사실대로 딱 아는 이것이 깨어있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 마음이 깨어있어야 할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깨어있어야 할 대상. 깨어있어야 할 대상은 무한우주 전부입니다. 무한우주 전부가 내 깨어있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우주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제법 복잡하지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획으로 정리해버리면 좋습니다. 구획으로 정리 않고 물상을 바라다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정신 못 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아날로그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세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편안함은 또 어느 쪽으로 있을지는 모르나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디지털적으로 발달된 머리는 구획을 잡아서 쉽게 딱딱딱 정리해서 간편하게 정리할 줄 아는데 아날로그적인 사람은 어때요? 펑퍼짐 해가지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우뇌와 자뇌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자뇌 쪽이 디지털 쪽이고 우뇌 쪽이 아날로그 쪽입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쪽이 심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지도 않고 나침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뇌가 발달한 사람은 어때요? 여행을 한다 하면은 지도 필히 보지요. 예, 또 차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요새 그 뭐예요? 차 타고 갈 때에 어디 가르쳐 준 거 뭐라고 그래요? 내비게이터 딱 달고 갑니다. 예, 지도 보고 그런데 요새는 또 핸드폰 속에가 지도가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가 모르겠어요. 용타 스님을 보니까 우뇌가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좌뇌가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예, 나는 49대 51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자뇌 쪽입니다. 예. 그래서 우뇌 개발을 하려고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프로그램 개발했더니 우뇌가 상당히 개발돼가지고 옛날에는 9대 1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어쩐다고요? 예, 5.1 대 4.9로 됐다니까. 그래서 이쪽 저쪽이 균형이 잡혀진 셈입니다. 여러분들도 균형을 잡으세요. 자, 이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디지털 머리가 되겠어요? 아날로그 머리가 되겠어요? 편해질수록 아날로그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스위치만 올리면 다 돼버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 생각을 좀 늘 해보고 자뇌가 발달하도록 해야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대상, 그건 뭐예요? 우주 전부라고 그랬어요. 우주 전부가 깨어 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주 전부를 어떻게 바라다 보실래요? 깝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획으로 나누어 버려라. 구획으로 이렇게 네 구획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야, 여기서 무엇으로 보입니까? 세 구획으로 보입니까? 네 구획입니다. 요 속 하나하고 이것하고 둘하고 요 셋이지요. 그리고 그 밖에가 또 있어요. 그 밖에는 구획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신비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존재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선을 안 쳐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구획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구획으로 나누자 그예요. 예. 그러면은 이 한 센터에 딱 기하학의 점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식주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식주체 기능은 있다고 말하기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영원히 찾을 수가 없고, 없다고 하기로는 너무도 소소영영하게 있어서 별의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이어요, 없는 것이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적 존재입니다. 그 중도적 존재인 식주체 기능이 마치 기하학의 점과 같다니까요. 기하학의 점은 어때요? 점 어때요? 점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치만 있을 뿐 크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등등 무한우주 전부를 대상으로 바라다 보면서 주관적인 노릇을 하는 것이 인생이요 역사예요. 자, 여러분들 한 센터에 내 마음이다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보는 놈, 듣는 놈, 생각하는 놈, 그 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놈이 식주체 기능이다라고 표현하면 괜찮아요. 이 식주체 기능이 세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등등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려면 이 식주체 기능이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식주체 기능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평생을 해도 세상 얘기 다 못 해버립니다. 그런데 구획을 잡아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 주제는 식주체 기능이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기로 해요. 이쪽은 그냥 개념만 정리합시다. 자, 마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그래요. 식주체 기능이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몸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 오규에서 대충 정리해 버립시다. 자,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변 상황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존재계 전부, 우주 전부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 전부 쪽으로 가서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요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천문학 공부를 조금 하면은 좋습니다. 천문학 공부를 조금이란 말을 왜 붙이냐 하면은 천문학 공부 제대로 하려면은 한 생을 바쳐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일이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한 그 일로 돌아가야 되니까 천문학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시라고. 예. 그 다음에 또 천문학 말고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물리학을 또 공부한 것이 좋습니다. 또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등 존재라고 말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 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리 오게 되면은 나의 바로 주변에 나의 상황입니다. 상황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상황을 압축해서 주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정도에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관계 상황에 대해서. 자, 내 마음이 요 속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내 몸인데, 몸 밖에 딱 나가자마자 나의 현실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황 1번은 뭐예요? 내 가정입니다. 상황 또 2번은 뭐예요? 내 직장입니다. 또 3번은 뭐예요? 늘 만나는 나의 개 모임입니다.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깨어 있어야 할 아이템도 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요한 것만 하나만 유념을 하고 요리 건너가자고. 자, 여러분들 주변에 눈 뜨자마자 내 몸 밖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사람과의 만남의 과정입니다. 이 만남의 과정에 하나만 깨어 있으라고 해요.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하나만 유념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또는 아내라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에 깨어 있으라고 해요. 기분이 어떨까에 깨어 있으라. 그것 하나에만 깨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평화가 되어버립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분이 어떨까?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깨어있는 자라고 하면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은 깨어있는 자라면은 그것에 대한 행동, 대응이 나오게 되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기분 좋게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아하, 내 아내는 그저 스타벅스에 가자고 하면서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보면 기분이 째져져 버린 사람이요 라고 하면은 뭐이라 하면 좋겠어. 여보 우리 스타벅스 갈까? 살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음이 된다. 그예요. 상황에 깨어있음이 돼. 내 아들 내 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에 여러분들이 유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주변 공동체는 문득 이상 공동체 수위가 높아져 버릴 것입니다. 무엇에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을 것이 제법 수없이 있지만은 무엇에 하나만 유념하라면 무엇에 깨어 있으라고요? 기분에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내가 만나는 그분의 기분이 어떤가에 깨어 있어라 그래요. 이 말을 왜 이토록 내가 강조할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못할 때 강조한 것입니다. 내 경우를 보면 그것을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습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나이가 그냥 한참 지날 때였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고,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하면은 제발로 주변 사람 기분을 좀 살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살았으면 쓰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내가 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 세상을 둘러보니까요, 나 같은 족속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기분, 느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외쳐도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수련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대서특필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변 사람의 기분에 깨어있어라. 아예 그냥 기분이라고 딱 생각해버리면 돼요. 뭐 느낌도 너무 고상한 현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에 깨어있으라고. 예, 그러면 기분을 깨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분 좋게 어떻게 배려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라고. 생각해서 배려를 행동 배려로 조금씩 옮기면 되지요. 그것을 막 갑자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잘해보고 조금 잘해보고 조금씩만 잘하려고 하라고. 그러면 이 조금이 쌓여가지고 그 가정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점점 레벨업되게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입니다. 몸에 깨어 있어라 그거예요. 자, 몸에 깨어 있어야, 몸에 깨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몸의 건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몸의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의 건강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몸에 대해서 깨어 있을 측면이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은 제1측면은 건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 몸 체크도 하고 또 나는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어요.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막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 예, 그러고요. 내 주변에 병원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문득문득 봐요. 병원을 하루에 매일 출근하듯이 다니는 것도 병이지만은 10년이 돼도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큰 병입니다. 거기도 중도예요. 적당하게 병원 나들이 하시라고.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좀 많지요? 이제 6개월로 늘려볼까 그래. 내가 뭔 중이 돼가지고 3개월에 한 번 병원을 가냐. 좀 중도가 3개월이면 너무 많지, 너무 잦지 않아. 그래가지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3개월에 한 번 간다고. 의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오래요. 그래서 나는 의사의 소리를 심하게 경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시를 안 해요. 왜?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건강에 대한 기술이, 문화가 이 정도 발달 올 때는 어쩌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라고. 병원을 무시하지 마라. 나는 약은 절대로 안 먹은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감기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으면은 보름에 낫고 약을 먹지 않을 것 같으면은 2주일에 낫는다. 이런 신념이었어. 그러게 하루 빨리 나서 약을 안 먹으면 이러면서 감기약은 절대로 안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 감기약도 적당히 좀 먹어주라고. 시도 때도 없이 감기약 찾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나 중도여요. 예. 그래서 몸에 대해서 깨어있는 일, 이쪽 시간이 적을수록 이쪽 시간이 많겠지요. 이제 이리 건너옵시다. 예. 또 건강에 대해서 내가 건강론에 있어서는 또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타 요가론까지 간다 하면 한정없는 얘기거리가 돼요. 요리 오기로 합시다. 자, 이제 이것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마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음에 깨어 있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깨어 있게 해보십시오. 예, 마음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지? 마음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은 마음에 깨어있기 지금 해보세요 하게 되면은 마치 바둑에서 포석하는 법대로 탁탁탁 포석해 볼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너무너무 애매한 작업이 마음에 대한 깨어있기예요. 자, 지금 마음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보세요. 마음에 대해서 어찌하는 것이 깨어있기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깨어있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기요? 예. 이것은 지금 오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제 삼아야 할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돈도 주제고 건강도 주제고 인간관계도 주제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취미생활하는 것도 주제입니다.
수 없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우선적인 주제 하나만 내걸으라고 하면 무엇을 내걸을래? 라고 할 때 단연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마음은 2번, 3번입니다. 라고 한 사람은 또 2번, 3번으로도 괜찮합니다. 그런데 굳이 1번으로 대서특별해야 할 주제 하나만 말하라 한다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주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거칠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누구하고 인간관계만 좋으면 돼.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사랑만 성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주제를 가지고 시간과 정열과 나의 재화를 보태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의도도 그러한 전부 의도라고 하니 마음 밖의 것을 관심 두는 것을 불교 쪽에서는 의도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도를 하는 자도 마음이 의도를 하는 거예요. 의도하는 주격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는데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 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 어때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주제 1번으로 내 걸어놓고 지금 얘기를 해 봅시다. 얘기거리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인사 떠올려 보세요. 해인사 장경각을 떠올리십시오. 거기에 꼭 저 빨래판 같은 대장경이 그 장경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지키고 있어요. 해인사에 대장경이 들어있는 장경각은 나라가 걸고 있습니다. 일본 엑스포에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판 하나를 가지고 일본 엑스포에 잠시 빌려지고 전시하다가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제트기 4대가 달라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비행기 하나에 그것을 모시고 스님들이 안고 가고 있고 그것을 외워하기 위해서 다른 3대가 옆으로 뒤로 해서 보호하면서 갔었다고요. 그 정도로 귀한 물건이 그것이라니까. 그 8만 대장경이 들어있는 대장경 판이 무엇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경전 판 하나하나가 전부 가르치는 것이 똑같은데 이 가르치는 요 곳이 어디냐? 그 가르치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관심을 안 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어디 요새 살아왔던 거 생각해 보시오. 내가 무엇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가 한번 보세요. 무엇에 두었던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 관심의 폭을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음에 대해서는 몇 정도나 관심을 기울였어요. 자, 마음에 깨어 있으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에 깨어 있어라. 아, 역시 중요하겠다.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중요하겠다.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들 뭐 선명하게 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 공부인이 아니라 하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손들어 본다고 해서 543일 한다면 나는 잘 내 나름대로 잘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 아주 잘된 사람은 5로 손드십시오 하게 되면 5로 손들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용타 스님 같은 마음에다가 일하고 살고 있는 용타 스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용타 스님 같은 사람들이 없어버리면은 막연해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맨날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내가 마음에 깨어있기 작업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요. 예. 자, 우선 여러분들이 관심을 이쪽으로, 마음 쪽으로 살짝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기울여 보시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지금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마음 공부하던 거 다 제쳐놓고 오늘은 용타 스님이 해보자는 대로 해봐라요. 자, 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깨어있습니까? 이렇게. 어디?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이래보세요. 자, 깨어있다. 이래보세요. 자, 깨어있다. 예. 깨어있기의 극치가 뭐냐 하면은 깨어있음에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음의 극치예요. 나머지 깨어있음은 내 마음이 무엇에 건강에 깨어있는다. 인간관계에 깨어있는다. 천체 물리학에 깨어있는다. 그래서 내 마음 밖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있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기의 가장 첨탑, 깨어있기에서 이 첨탑, 깨어있기의 극치 깨어있기는 깨어있는 마음에 그냥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해보시라고요. 자, 지금이라고 딱 깨어있게 해봐요. 딱 이렇게 깨어있지요. 깨어있는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깨어있는 마음에 깨어있다면은 내가 컵 하나에 집중할 때는 주변에 안경도 안 보이고 볼펜도 안 보이고 공책도 안 보이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컵에 집중해 보세요. 컵에 집중할 때는 다른 것은 안 보인다고요.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깨어있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깨어있음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나 깨어있지, 잠 안 자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아, 이렇게 있지, 이러고 깨어있지, 이래 보라고. 이렇게.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요. 관심을 자꾸 다른 데 외도하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무르지를 않았을 뿐이지 평소에 이러고 살고 있어. 이미 살고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자, 깨어있음에 깨어있어라. 이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마음이 있어지지요.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린고? 그래집니까? 아니면 나 지금 깨어있잖아. 깨어있지. 이것을 말하는 것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고. 깨어있습니까? 그 다음 이 깨어있는 의식의 마음을 두고 깨어있을 때 자유로운 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유로운 감이 들어? 안 들어? 지금 깨어있는 이것은 마치 허공 같아요. 허공보다도 더 깨끗한 것이 그냥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이 허공과 같은 이런 상태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니 컵을 생각할 때는 다른 것 아무것 없이 컵만 있듯이, 손만 생각할 때는 손만 있듯이 이 탱빈 깨어있음을 생각을 했으니 깨어있음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들어오고 없잖아요.
자, 아니요. 이슬라기도 무엇이 어머니 생각나 버렸어요. 어머니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이 추락했다고 보고 얼른 다시 요리 와서 깨어있음 쪽으로 와보라고. 자, 깨어있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요. 이때 깨어있음에 집중이 된 순간이 0.1초라고 하면은 그 0.1초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탱빈 이 무에 가까울 만큼 순수한 이 깨어있음이라고 있으니 0.1초 있었다고 하면은 이 0.1초는 깨끗한 자유함이다 그예요. 깨끗한 자유함. 0.1초 뒤에 따라오는 사념 때문에 내가 사념에 걸려드는 것은 별도로 놔두고 걸려들지 않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은 자유함이지 않느냐 그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 지금 여기서 느껴진가 봐라 그예요. 자, 지금 자유하라 그예요. 지금 바로 자유하라 그예요. 그렇다면은 자유지. 자유. 아, 나는 자유스럽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지요. 그 사람은 왜 안 자유로울까요? 자유인 부분에서 외면하고 다시 딴점 피우니까 그래요. 딴점 피우지 말고 Here and Now로 돌아오라고. 깨어있음, 그냥 깨어있음만으로 돌아오라고요. 자, 깨어있음만으로 돌아와서 깨어있어. 깨어있는 이 순간의 이 의식 상태, 깨어있는 있음을 의식하는 이 깨어있음 이 상태, 이 상태를 딱 집중하는 순간에는 우주 전부가 여기 없지 않아. 없고 오직 탱빈 깨어있음만 있지 않아요. 이 깨어있음을 짧은 시간 1초면은 충분해요. 똑딱 이 1초면은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 1초 동안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1초 후에 어머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버렸다 하면은 다 알고 다시 요리 돌아와 버리면 돼요. 예, 자, 깨어있음 자체가 깨어있기에 영번지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해봐요. 자, 어디 나 자유롭다. 나 자유로움 그래보세요. 나 자유롭다 한번 그래보세요. 자, 나 자유롭다. 옳지. 나 평소에 나 자유롭다 하고 이렇게 사는 시간이 많아. 나 괜찮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 와 같은 의식 상태가 지금 느껴진가 보세요. 나 평소에 자유롭게 살아. 자, 그러면 지금요, 깨어있기를 해라. 무엇을 해라. 건강을 해라. 이 돈을 벌어라. 인간관계 좋게 하라. 결국은 왜 그것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걸 왜 하라고 하겠어? Here and Now의 자유함을 위해서예요. Here and Now 자유함. Here and Now의 이 자유한 자유로운 이 느낌,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의식 상태, 이 의식 상태를 위해서 모든 문화, 문명이 다 존재하는 법이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윤리, 법, 할 것 없이 전부가 세상 사람들이 Here and Now의 자유함을 위해서 자유함의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지요. 그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세요. 하되 더 선행해서 할 일은 지금 바로 자유하면서 그걸 하라고. 지금 바로 자유하면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함 상태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자유함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깨어있기에 중대한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미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 이미 있네 하고 한번 느껴봐요. 아주 나는요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이미 5, 4, 3, 2, 1로 아주 4는 상당히 3은 괜찮하게 2는 별로 1은 아니야. 나는 5 아주 이미 자유로운 상태에 살고 있네 라고 스스로가 인지되는 사람 5에 손들 사람 내가 물으면은 5에 손을 드시고 상당히 그러하다라고 여기면 4에 드시고 괜찮으니 그런 것 같다면은 3에 드시고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여요 하면은 별로 2번에 손을 들고 나는 형편없이 아니어요 하면은 1에 손을 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를 좀 의식 진도를 보고 강의가 이어진 거이 나겠어. 이미 전부가 5에 손들고 있는데 내가 악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내가 어리석지. 자, 어디? 내가 평소에 지금 히어앤나의 자유함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미 히어앤나우는 포함이 되고 평소 나의 생활 속에서 이미 자유함을 살고 있었구나.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말은 확실한데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5로 아주 슈퍼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낮은 단계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질문은 지금 어떠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포함해서 평소에 나는 자유함을 살고 있다. 그 정도가 자 이제 손들기로 합시다. 1번부터 올라갈까? 5번부터 내려올까? 그래 1번부터 합시다. 야, 나는 형편없습니다. 1번 손 들어봐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 형편없다고 한 분이 아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놓고 2번으로 합시다. 손 드신 분은 뭔가 몰라도 자유 영역이 있고 부자유 영역이 있다면은 자유 영역보다는 부자유 영역이 더 많다는 것을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해서 손을 든 것 같아. 그럴까요? 방금 별칭은 뭐라고 붙이셨어요? 예, 우리 모모님. 모모님은 방금 1번에 손을 드셨는데 평소에 내가 자유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안자유함이 훨씬 많아가지고 형편없다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내가 인식하면 됩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 마음속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바라보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옳지. 무서워해서 잘 안 못하는 좌우지간 자기 마음의 자유로움 차원에서는 만족을 못 하신다는 걸 의미한 말. 예.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가 마음에 대하여 깨어있기를 너무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실 때, 모모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실 때 깨어나는 것을 방해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자유롭게 일어나요? 아니면 구속된 상태로 일어나요? 자유롭지요? 옳지.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세수를 방해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지요? 양치질을 할 때 방해친 자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을 할 때 방해친 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자유롭다고. 여기 나오실 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조계사 건너편인가 지랄인가 거기 가지 말아라 하고 방해친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자유롭게 오셨어요. 여러분 숨 쉴 때 방해친 자 있어요, 없어요? 자유로워요. 지금 내가 지금 문답 이것을 10년간을 물어도 물은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대답할 것으로 꽉 차 있는 거라고 이미. 그렇게 자유로운 양반이 나의 자유함을
인정을 안 해준다면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맨날 혼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자유롭게 살면서 어디서 자유 안 자유를 그렇게 쉽게 1번에다가 손을 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마 그러면 내가 1번이 아니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에는 손을 들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지요. 예, 그러면 이제 이따가 4번 할 때 다시더라고. 자, 나 평소에 나의 자유함. 이제 내 얘기가 방금 힌트가 됐기 때문에 치수가 틀림없이 하나 둘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 나 평소 자유함. 이제 별로입니다. 2번 손 드세요. 자, 2번. 없을 줄 알았어. 3번. 괜찮합니다. 3번. 3번. 4. 상당히 오케이입니다. 4번. 예. 5. 아주 오케이입니다. 5. 됐네요. 예. 그래서 이미 생활 전반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인정해 주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인정받는 그 대상은 어때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할 때 그 받는 자는 기분이 어떠겠어요? 느낌이 어떠겠어요?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면서 어떠겠어요? 그 상황은 더 강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의 자유함을 스스로 인정해 주라고요. 그러면 나의 상황은 자유함을 인정받는 나의 상황은 더 커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함, 다시 또 자유함 쪽으로 더 봅시다. 자,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여기로 옵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 이 말은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의식하는 심리 과정은 이 말이에요. 정확히 심리학적으로 묘사하면 깨어있다, 나는 지금 깨어있다, 이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지금 나는 깨어있다, 이 말을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나는 지금 깨어있는 의식을 의식하는 심리 과정에 있다, 이거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렇게 깨어있지요. 이렇게 깨어있지요. 그럼 이 깨어있을 때에 집중을 딱 해봐. 이때 깨어있는 이 의식 상태는 놀라우리만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깨어있기를 함에 있어서 0번에 해당하는 깨어있음은 here and now에 자유롭게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이렇게 수긍하는 겁니다. 지금 수긍하세요. 그리고 이것 하자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요. 결국은 이것 하자고. here and now,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나의 자유한 의식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요. 자유한 의식은 자유한 느낌이에요. 자유한 느낌.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부분에 인정하고 부채질을 해주지 않고 이것을 떠나서 안 되는 것만 떠올리면서 나는 세상 개판이야 막 이런다고. 나는 한때 아주 청소년 시절에는 거울만 보면 상놈 우리 어미 아버지는 무엇을 처먹고 무엇을 처먹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놨는고 그러고 막 한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언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이쪽 하도 관심 쓰다 보니까. 그러고 또 거울 보면 괜찮아요. 또 어째 그랬던가 모르겠어. 괜찮아. 자, 그래서 깨어있음 0번지는 식주체 기능이 깨어있어야 할 것은 우주 전부인데
깨어 있어야 할 영번지 깨어 있을 거리는 뭐라고? 이 자체가 열린 자유로움으로 이미 깨어 있다 이거예요. 자유로움으로 이미 지금 있어. 이 사실을 확실히 하라고요. 그래서 불교 전문 용어 조금만 붙이고 쉬기로 합시다. 예. 불교 역사가 쫙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불교 역사의 그 시대마다 어떤 특색들을 갖게 되어요. 그런데 이 특색들은 어떤 다름이 있는가 하면은 저 에센스는 하나로 통해서 똑같아 버려요. 그 에센스가 똑같아 버린 에센스는 뭐인 줄 아세요?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에서는 멀리하고 행복해지자 하는 것이 이 관통하고 있는 교집합이지요. 그러면 이 전체 교집합은 요거이지요.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요 부분, 요것이 바로 이고등락이요. 이고등락을 위해서 고통에서는 멀어지고 즐거움 양을 누려보자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교 역사의 시대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가르침을 편다고요. 그런데 이 가르침 전체를 통틀어서 압권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요것을 이럴 수도 있구나.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선. 조사선은 불교 전체의 압권입니다. 그러면 조사선은 무엇이냐? 이 조사선에는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침이 붙어 있다 하게 되면은 조사선 입장에서는 그것은 꼭지가 덜 떨어진 의리선이야 라고 폄하를 합니다. 폄하하는 작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폄하하는 문화풍토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조사선 차원에서는 서가모니의 가르침까지도 열의 선이다 그래가지고 폄하까지 해버린다고. 그러고 조사선이라야 된다. 그러면 조사선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Here and Now의 자유함, Here and Now의 자유함, 이것이 조사선이자 불교 전체의 압권이에요. 그래서 Here and Now의 자유함을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방법론으로 필요한 거이지요. 그런데 조사선에서는 어쩐다고요? 팔만대장경도 필요 없다 할 정도라고.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지금 자유함 해보라라고요. 지금 자유함 해보라라. 그럼 해보라라 그러면은 듣는 사람 해보랍니다. 그랬더니 와 나 자유로워져 버렸네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진짜 팔만대장경 필요 없어 버려. 진짜로. 지금 자유함이 확실해 버리면 그냥님 자유해요 지금? 네. 옳지. 팔만대장경 필요가 없어. 용타스님도 필요 없어. 이대로 오케이요. 이제 옵션으로 그냥 심심하니까 용타스님하고 차 한잔 하려고 온 것뿐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만 확실해져 버리면은 대장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장경이 이제 그 사람이 대장경 공부하고 너 필요 없다고 하더니 왜 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가르치려면 뭐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야. 나를 위해서는 더 필요 없어. 나 이대로 걸림없어. 완전히 열려버렸어. 자유로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유해야 하네요. 자유함, 조사선, 아예 일체 방편이고 가르침이고 사다리고 필요 없다. Here and Now의 내 마음이 자유함만 확실해버리면 된다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에요? 걸림이에요. 걸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음, 이 깨어있기를 해야 할 깨어있기 중에서 0번으로 1번으로 해야 할 것은 히어앤나우의 자유함을 나 자유한 상태요. 이 상태를 안으로 점두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기의 왕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냥님도 괜히 어떻게 하다가 뒷걸음치다가 자유하다고 해버렸지만은 걸린 것이 또 있을 것 아니요. 그래서 깨어있기에 바로 1번으로 해야 할 깨어있기 작업은 히어앤나우의 나의 자유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이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자유함 했는데 몇 초 후에 바로 딱 걸려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할 일 0번은 무엇이요? 바로 자유하라고요. 0번 그냥 자유함을 수긍하면서 미소 지어버린 이 의식상태. 이 의식상태에 깨어있을 일이 0번이다. 그래놓고 이러고 있기는 한데 뭔가 아리까리하니 100점 0000%는 아닌 것 같은 감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큰아들놈이 고시파스 해야 된다고 지금 오수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놈의 큰아들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러네 하면은 그 큰아들이 이 자유함을 상처를 내는 마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깨어있기 해야 할 1번은 뭐라고? 0번은 이것인데 1번은 이것을 장애하는 방해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에 유임은 손에 드셨죠? 자, 그 표를 보고 약간 복습을 해버립시다. 네. 깨어있기 1, 2, 3, 4 영역이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1 영역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깨어있기입니다. 마음 영역이고 2 영역은 몸 영역, 3 영역은 상황입니다. 4 영역은 존재계 전체입니다. 그래서 밑에 글씨를 좀 보면은 환경이라고 해져 가지고 인문학적 깨어있기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존재계를 우리들이 탐습을 하려면은 자연히 인문학에 손을 좀 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요, 인문학에 대한 강력한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문학자 하면은 아주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문학자가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히어앤나우에 자유해져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능사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일을 인문학했더라면 그거 인문학도 굉장히 재밌어요. 지식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그 인문학 중독에 우리 같은 기질은요, 딱 인문학 중독에 빠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권에서 내가 벗어나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중도적으로 인문학 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입어버려. 내가 이제 포진을 딱 해놨어요. 박사들, 인문학 박사들. 내가 늙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지식이 필요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질문 좀 해주면 그때그때마다 대답 좀 해줘. 그런다고. 그래 놓고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어디 가서 검색을 인터넷으로 또 하겠지만은
사람한테 검색을 해버리거든. 따르릉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는 질문을 해. 그러면 탁 앞으로 그 중에는 내 상자도 둘이나 있어. 내 상자 둘이한테도 하나는 지금 강사하고 있고 하나는 노자장자 강의하고 돌아다니는 상자가 있는데 그 두 친구한테도 아이 저 말이야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인문학이 딸려가지고 늘 아쉽더라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질문하면 답 좀 해주라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가 몰라요.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묻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좀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큰 병이에요. 묻는 것을 꺼린다. 왜 꺼려져요? 자존심 때문에 꺼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한 사람이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것이요. 몰라서 묻는 것은 너무 좋아. 내가 그 독일어 선생을 했잖아요. 독일어 이렇게 독작을 하다가 갑자기 잉크가 딱 걸려버려서 안 써져 버려. 잉크를 몰라서 아야 잉크가 애들 보고 아이 잉크가 뭐냐 틴트입니다 이라고 대답하더라고. 아니 내가 순간 이렇게 멍해져 버렸냐. 이런 식으로 모르면 그냥 물으면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 질문 때문에 인기 수위가 요 정도 올라갔더라고. 내중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늘 물으세요. 그러고 인문학 혼자 다 하려고 말고 적당한 산 조금만 하고 마음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하고 나머지 것은 주변에 아주 유식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버려. 그러니까 막 질문해버리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적 깨어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공간적으로 큰 단위로 놓고 본다면 천문학부터 하세요. 내가 또 천문학에 관심이 꽤 있지만은 천문학 공부가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의 천문학을 어떻게 할 것이라냐. 그래서 천문학을 내가 미니 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하게 천문학을 정리를 해놔버렸다니까. 137억 년, 46억 년 이런 식으로 우주 역사는 137억 년.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 태양의 역사는 46억 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10만 년. 또 인간의 역사는 300만 년. 이래가지고 몇 가지로 딱딱딱딱딱 키워드로 해가지고 미니 천문학을 딱 담고 다니죠. 이거 5분이면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5분짜리를 찌푸려 놓으면은 존경을 해보러 와, 굉장하다. 빛의 속도는 뭐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런 정도만 딱딱 공부를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미니 천문학이 그냥 요만하니까 내가 저기 포워드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려고 마시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모르는 것은 물어봐 보라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황 아까 얘기했지요. 윤리학적 깨어있기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적 깨어있기도 굉장히 큰 장르겠지만은 하나만 유념해라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느낌에 깨어있어라. 느낌을 좋도록 도와줘라. 느낌 좋은 것이 행복이니까 느낌 좋도록 마음을 좀 써라. 그것으로 해서 상황에 깨어있는 삶은 상당히 괜찮하다. 신체에 깨어있기, 몸에 깨어있기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학적 깨어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론 뭐 다들 박사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 주제는 432가 아니라 일이 주제다 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 그랬습니다. 이건 심리학적 깨어있기입니다. 심리학적 깨어있기에서 최우선적인 깨어있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있는 긍정의 깨어있기예요. 왜 이미 있는 긍정의 깨어있기를 깨어있기에 아예 1번으로 0번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이 긍정 마인드를 쓰냐 못 쓰냐 이거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주변에는 내 안에는 내 주변에는 이미 긍정 천지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에 눈뜰 일이 깨어있기에 아주 영번이란 얘기예요. 그래 놓고 거기 뭐라고 했어요?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을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1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겁니다. 요거. 지금 야 자유롭지요? 아유, 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면은 아까 내가 저 모모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떠올리시라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대로 주변에 지배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아이템이 한정없이 많구나. 그러니 그 자체가 이미 자유로운 존재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인식해야 된다고.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만 세고 있어 버릴 것 같으면 나는 구속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속된 것은 그것도 알고 내 보스가 나를 좌지우지 이렇게 흔들어 싸는 거 이것이 복잡해. 마음대로 잘 못하겠어. 그런 것은 알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예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해서 내 마음속에다가 이미 나는 넘치는 자유를 살고 있구나라고 해버리라고요. 그리고 그 자유 중에서 가장 자유는 Here and Now의 이것이라고. 이것으로 전부 수렴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렇게 있는 이것. 그래서 동사섭 고급과정에서는 동사섭 금년부터는 계속될지는 모르나 일단 금년은 초급, 중급, 고급 시스템을 바꿨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러지 않고 코스 1,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1 하지 않고 2, 3 먼저 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돈망인가 무엇인가 그것 하려면은 5박 6일 일반 과정 해야 되고 4박 5일 중급 과정 한 다음에 고급 과정 하려고 하니 고급 과정 하려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초급, 중급 없더라도 고급화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고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Here and Now에 이거 자유하지 않아? 지금 깨어 있으면 오케이 뭐 이거 지금 고급 과정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일반 과정, 중급 과정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시간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할 때는 먼저 짚히는 대로 하시라고요. 고급 코스 3을 먼저 해도 좋고 그 다음에 2, 1 이래도 된다고요. 단 코스 1, 2, 3 지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하려면 코스 1은 꼭 해야 돼. 코스 1이 개론이고 전체를 인생관 전체를 조감하는 그런 가르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자 과정에서 심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하시려면 코스 1, 일반 과정을 필히하고 이것은 와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좌우지간 코스 1, 2, 3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 하는 것으로 지금 실험을 하기로 우리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자, 여담이었습니다. 자, 최우선적인 깨어있기, 이미 있는 긍정의 깨어있기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자유, 초월, 지금 자유하냐 안 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자유함이 아마 내가 이미 자유함 속에 살고 있구나가 마구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인식이 될 것이고 Here and Now의 이 상태도 이 상태 깨끗한 자유지 하는 이런 감들이 모두 들 거예요. 예, Here and Now의 이거 말은 쉽게 하지만은
수련장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손에 쥐어주는 일이 또 만만한 일이 또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놈의 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을 말한 것인가 이런 관심이라도 가져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말 하는 순간에 이걸 말한 막하라고 잡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안 잡히면은, 의식이 안 잡히면은 지금 나를 구속시키는 것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자유하네?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자유하지요? 예, 자유합니다. 지금.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 정도만큼 조사선을 뚫는 거예요. 조사선은 흑백 개념이 아니에요. 조사선은 조사선의 가장 아이디얼한 조사선은 24금입니다. 24금인데 내가 18금으로 지금 있어. 그러면은 24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히어앤나우의 자유함을 살면서도 내가 조사선을 뚫었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지 말으라 거예요. 18금은 24분의 18만큼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만큼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냐 중생이냐는 흑백 개념이 아니에요. 부처냐 중생이냐 다 만큼 부처인 거예요. 예. 좌우지간 히어앤나우의 자유한 의식 상태에 깨어날 일이 깨어나기 1번이다. 그래 놓고 끝내는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히어앤나우에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다고 하는 지족 철학을 장엄해 버리세요. 자, 히어앤나우의 자유함도 중요하지만 자유함은 해탈입니다. 히어앤나우의 행복함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 심리학적 깨어있기에서 1, 2, 3, 4로 공부를 하는데 1번 공부 중입니다. 1번 공부에 0번은 지금 자유함 가보세요. 자유함. 자유함이 깨끗하면은 완성은 아니에요.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긍정 풍광으로 장엄을 해야 안전해요. 그래서 긍정 풍광으로 장엄한 상태에서 히어앤나우 자유함이 있을 때 이 자유함이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자유함은 노래하는데 내가 요통으로 해서 몸이 너무 불편해버리면 어쩌겠어요. 자유함을 노래하긴 하나 몸의 불편함이 여기에 보태져 있기 때문에 삶 전체적으로 봐서는 행복 수위가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풍광이 함께 장엄해져서 함께 갖추어진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깨어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히어앤나우의 자유함을 에센스로 해서 이 에센스를 감싸는 지족, 에센스를 감싸는 긍정의식으로 장엄하라. 무장하라. 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히어앤나우 자유함은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인데 긍정 철학은 유위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위면 전부고 유위는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감기가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것은 무위법이 아니라 유위법이라고. 무위법으로 마음은 열렸다고 하더라도 감기가 걸려있다, 허리가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위가 안쓰러운 무위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무위가 제대로 무위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변에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라고 하는 것이 히어앤나우의 자유함만 확실하면 깨어있기 끝, 이것은 아니라고. 알았죠? 그래서 동시문적으로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히어앤나우의 자유함은
무위법으로서의 오케이입니다. 여기에 유의법으로 장엄하라고 해요. 유의법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장엄해버려라. 꾸며줘버려라.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함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천조 부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천조 부자를 평소에 느끼고 있어요? 여기 서울센터 강의장에 와가지고 구천조 부자론이 어느 정도는 입력이 됐지요. 아, 저 구천조 부자론이 입력이 됐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그렇구나. 구천조 부자는 너무 유치원생도 다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영역을 세수로 나누어서 영역당 얼마? 몇 조 영역당? 3천조. 세 영역, 1영역 3천조, 2영역 3천조, 3영역 3천조로 해서 합해서 9천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9천조로 여러분들이 느껴져 버리면 된다고요. 그냥 9천조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9천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마음이 있지요. 마음값이 얼마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값으로 환산하라고 하면은 몇 천조 이라면은 기분 좋아요? 웃기지. 어떻게 소중한 마음을 몇 천조씩으로 유형적인 돈으로 계산을 해. 굳이 계산을 한다면은 무한 우주만한 금덩어리 값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그런데 너무 큰 것을 갖다 대고 나와보면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이리 쓰고 저리 써가지고 가격을 지금 가격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액수도 너무 크게 느껴지면 약간 줄여도 상관이 없고 너무 예소하게 느껴지면 넓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경하면은 어때요? 경이라는 숫자를 지상에서 현실적으로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경 숫자가 없습니다. 조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조의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런데 몇 경이라고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조는 됩니다. 뭐 지금 1년 예산이 몇 경은 아니더라고. 조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조, 천조에서 다음 단위는 경이 되버니까 천조에서 9,999조 밑으로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혼값이 어찌 몇 조겠습니까? 몇 경이요, 몇 해가 되고 해 후에는 또 무엇이 있지? 한정없는 가치이지. 그런데 굳이 좀 낮춰서 돈으로 붙인다면은 일단 3천조 정도로 붙여놓고 보자 그거예요. 그럼 3천조 정도 붙여놓고 본다면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때요? 이미 3천조 부자란 얘기예요. 3천조 부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얼른 안 돼요. 가만히 씹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있다. 마음값이 얼마나 될까? 마음을 만일에 빼버린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거 큰일이지. 마음을 빼버리면 완전히 이거 완전히 죽음 이상의 허무지. 마음이 있고 나서 무엇이지? 그럼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아, 돈으로 환산하면 많고 많겠지. 그럼 우선 용타 스님이 3천조라고 해보니까 3천조라고 해보자. 내 마음값 3천조. 아, 3천조. 아이고, 내가 금생에 3천조를 현실적인 손에 돈으로 내가 들어보려고 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들어보면 좋잖아. 그래서 3천조. 빌 게이츠가 몇 조 부자라고요? 빌 게이츠가 60조의 부자예요. 그러면 60조 부자면은 나는
60조인데 나는 몇 조 부자예요? 마음만 가지고 3천조. 60조 3천조. 3천조.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하면은 빌 게이츠보다 내가 몇 배 부자예요? 5, 6, 30 그래서 50배 부자인가? 맞아요? 500? 50이지. 예. 6, 5, 6, 30. 50이지, 50. 그게 마음값 하나로도 빌 게이츠보다 50배나 더 되는 부자가 된다고. 물론 빌 게이츠도 3천조 부자지.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3,060조 부자야. 예. 그런데 몸값은 이제 얼마겠냐 그예요. 몸값. 몸값은 마음값보다 더 비싸겠어요, 낮겠어요? 비싸다고 해도 맞고 낮다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보자고. 몸 없이는 마음이 의미가 없고 마음 없이는 몸이 의미가 없어서 평등하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몸값은 얼마로 보자고? 3천조. 몸값 3천조. 합하면 이제 6천조 부자예요. 그 다음에 혼값, 몸값 하면 무엇이 또 있을까? 그런데 하나 더 있어. 혼이 몸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 경험값이 얼마나 되겠냐? 뭐 경험값은 1조나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3천조예요. 왜 그러냐? 경험이 없고 혼과 몸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혼과 몸만 딱 있고 경험 세계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혼, 몸의 존재의 의미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경험이야말로 중대한 의미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 몸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니까 같이 경험값을 3천조라고 해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9천조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씹어보라고. 한번 씹어서 명상해봐. 3천조. 이 명상을 할 때는 미소를 약간 지으면서 하라고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마라. 3천조. 이러면은 뜰라다가 안 떠버려요. 이래보면요, 몸이 환희롭게 뜰라다가 안 뜬다고. 그러니까 살짝 3천조 이러보라고. 3천조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3천조 9천조 부자야. 9천조 부자야. 말하자면은 반복을 하시라고요. 반복이 천재를 낳아요. 스페인의 그 첼리스트, 카잘슨가 쩌신가 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가는 모르겠는데 95세인가 됐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95세가 된 그 할아버지, 세계 최고 첼리스트가 하루에 6시간씩은 첼로 연습을 하고 있대요. 선생님이 무엇을 그렇게 또 연습을 더 하십니까? 말해라. 연습을 내가 하루를 안 하면은 내가 안다. 이틀을 내가 연습을 안 하면은 내 아내가 알아. 3일을 안 했다 하면은 대중이 알아버려. 그러고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하니까 조금씩 더 나아져. 95세 된 할아버지 첼리스트가 첼로의 지존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예요. 우리가 실제로 9천조 부자를 하면은 넘치는 행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9천조가 아니라 더한 부자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천조 부자론이라도 우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한참 하고 있어 봐봐. 하고 있으면요, 그 어때요? 부자 아이덴티티가 지어지면서, 예. 나보고 수련 잘하라고 나한테 그 뒷돈 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 아이, 내가 이 구천주 부자가 딱 돼가지고 그것을 씹고 씹다가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에는 저놈 새끼는 돈이 나보다 골뱅방배 많은 놈이야. 이런 식과 같이 꼭 돈에 있어서 지가 갑이고 내가 어린 것 같은 감이 들더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야. 너도 갑, 나도 갑. 나 구천조 부자고 너는 구천 몇 조나 부자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 친구 몰라? 빌 게이츠가 60조니까 뭐 10조 부자나 될까? 5조나? 뭐 1조 부자나 될까?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너하고 나하고 아장부 피장부야. 다 갑이여. 이것이 심리적으로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하고 딱 서게 되면 뭔가 꿀리는 마음이 있죠. 이것은 똥 중에 똥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상이라고. 그런 상 차원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애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순간을 공부로 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지고 꿀리는 마음이 있다 하게 되면 꿀리는 마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으면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지금 벗어나는 일은 그 다음에 나눠지고 우선 1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긍정을 확인하라고요. 대긍정에 깨어 있어라. 그래서 무위법으로 해서 자유함으로 깨어 있으니 정말로 오케이 중에 오케이요. 유의법으로 보더라도 내가 구천조 부자 플러스 알파가 나의 풍요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의법의 풍요함 속에 무의법의 자유함까지 떠 있으니 어떠겠어요? 깨어있기, 마음의 깨어있기가 어느 정도만 됐다 하게 되면 마음에 깨어있는 것 자체로 우주적 카리스마가 손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카리스마로 사는 방법이 바로 깨어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천조 플러스 알파 부자인 여러분들이 히어앤나우에 깨어있으니 자유함으로 깨어있으니 한정없는 오케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릴 때는 되는데 삐끄덕하면은 무엇에 걸려서 안 되지 않아. 또 어떻게 나 지금 말이야 한정없는 오케이요. 한정없는 자유함과 한정없는 지족이 넘치고 있어라고 하는데 뭔가 그건 아니야 새끼야 하고 태클을 그거는 무엇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 있는 그것이 뭐이냐? 장애물이에요. 나의 히어앤나우의 온전한 자유함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방해치는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에 깨어나는 것이 깨어있기에 또 한 차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1번 소개가 잘잘한 점선으로 해서 원이 있지요. 그래서 제일 소원은 초월과 지족으로 넘치는 행복 해탈을 인식하면서 이것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일 가운데 점선 마지막 안에 제일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 깨어있음이 확실하면 확실해버릴수록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것 다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쩐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문화 문명이 다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디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것 학습을 하다가 보니 이대로 오케이인데 무엇을 딱 걸려가지고는 자유함이 좀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 자유함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아하 하고 아는 것이
깨어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장애에 깨어있기 내지 대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은 여러 우리들의 의식권에 있을 때는 바로 내가 다뤄버리면 되지만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권에 있는 것은 어쩌겠어요? 어쩌겠어? 다룰 수 있어? 없어? 다룰 수 있어? 없어? 일단 다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 현재 의식에 내게 파악이 된 것만 확실히 하고 있어 버리면은 잠재층은 흔들리는 거예요. 잠재층과 무의식층은 흔들리면서 점점 위로 또 올라오면서 정화돼 가요. 그러니까 잠재층과 무의식층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자유함은 없다라는 생각은 빼라고요. 잠재층과 무의식층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장애를 받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은 현재 내가 의식이 되고 있는 층에 올인해버리면 일단 된다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면 잠재층이 무너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 중에 정이라고 하는 선정 같은 것이 있어요. 선정 같은 것을 심화해서 학습하다 볼 것 같으면 잠재층과 무의식층이 마구 무너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정을 해야 잠재층이나 무의식층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면서 선정 쪽으로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젊은 중일 때는 그쪽에 올인을 했어요. 그쪽에 올인을 했는데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쪽에 올인한 나머지. 그러면서 내 속에서 가풍을 바꿨죠. 무의식층 인연 따라 선정을 닦아도 좋다. 인연 따라 바른 생활로 접근을 해서 무의식층을 해결해 가는 건 괜찮하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층에 내가 바로 의식권에 있는 것도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을 일단 해결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권에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방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자, 이러고 있을 때 무엇이 방해쳐요? 무엇이 방해를 친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러고 있어. 이러고 나 자유함, 나 구천조 부자야. 그런데다가 희열했나고 자유해. 나를 누가 구속하냐? 나 자유롭지 않아. 이대로 오케이요. 괜찮아. 나 정말로 괜찮아. 이런데 새끼야 너 괜찮하지 않아? 하고 방해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 그것은 무의식층 우선 놔둬. 잠재층 우선 놔둬요. 우선 내 의식권에 있는 것만 잡으라고 해요. 의식권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돈. 돈 좀 있으면 쓰겠어. 그럼 돈이 어때요? 돈 버는 행위는 좋으나 돈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완전히 중생인 거예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돈에 딱 걸려있다면 돈을 바로 보세요. 돈은 내가 여차저차하게 돈 벌기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행위를 하면 될 뿐이요 라고 생각을 딱 하면서 돈에 걸려있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라고. 또 여러분들 어때요? 또 무엇에 걸려요? 건강에 걸릴 거예요. 아이 내 건강이 여차저차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아이고 요새 말이야 몸이 여러저러고 말이야 난 몸이 안 좋아서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화살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건강에 상응하는 번뇌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하고 좋은 식품이 있으면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도 먹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겠어. 행동은 하겠지만은 건강 때문에 혈액나고 내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쉽게 허용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돈에 대해서 민첩하게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돈의 마소로부터 벗어났듯이 건강 마소로부터도 얼른 벗어나 버려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행동은 하되 건강 때문에 내 마음, 정서가 흔들리지는 말으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건강이 뭐 100% 좋은 건 아니에요.
문득문득 감기도 걸리고 문득문득 허리도 아픕니다. 뭐 등등등등 이럽니다. 이때 나는 건강 너무 프로그램이에요. 진정으로. 왜? 내가 전생에 지었으니 그 과를 지금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당연한 흐름이 있어. 그래서 내 건강 안 좋음에 대한 유감이 전혀 없어요. 왜? 한 생각 그렇게 해버리면 해결돼 버린다고. 그래서 깨어있음이란 뭐예요? 내가 건강에 걸려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음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있음 2는 뭐예요? 그러면 왜 걸려있느냐? 내가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걸려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하면서 생각을 딱 바로 해버리라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건강 안 좋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 하나가 인과관이에요. 내가 지금 위장이 안 좋아서 삘삘 내 친구들은 밥을 3그릇 처먹고도 더 먹으려고 해. 나는 반 그릇도 못 먹어. 아이고 우리 어미 아버지는 무엇을 처먹고 나 같은 거 나가지고 위장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징징. 이것은 뭐예요? 혈액나고 아무리 자유로우려고 해야 하더라도 위장 쪽만 생각을 하면은 자유가 다 깨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유함 살고 자유함을 가로막는 것이 위장 문제인 줄을 아라고. 그것이 깨어있기라고. 안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대처는 어떻게? 위장에 대해서 내가 위장이 아플 때는 금생에, 전생에, 전전생에 위장이 지금 약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인과를 내가 받는다 그러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지었으니 내가 그 인과를 받아야 소리지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위장 때문에 징징대던 마음이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위장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행동이 있을 뿐인 것이지 위장 때문에 걸려가지고 내가 징징대면서 울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어때요? 장애에 대한 깨어있음이라고요. 또 길동이가 며칠 전에 나한테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해서 길동이 그놈새끼 나한테 욕을 했다니까 길동이만 생각하면 지금 자유가 행복이 딱 깨져. 만큼 깨져. 그래서 이거 어때요? 자존심 문제예요. 아니 이 좋은 이 행복한 내가 길동이가 이 새끼야라는 소리 한마디로 내가 걸려있구나. 그래서 걸려있는 줄을 아는 것이 깨어있으며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깨어있습니다고요. 대처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야 했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 방법은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이 새끼야 하고 싶어서 했거냐 문득 쳐나와버리니까 그래진 것이지 이렇게만 해도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또 본격적으로 군하겠지 감사까지 동원한다 해봐봐. 그러면은 길동이가 나한테 이 새끼야 하는구나. 이래 보면은 개운해져 버린 거예요. 또 길동이가 나한테 이놈 할 때는 이놈아 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래 보라고. 그러면은 더 개운해져 버려. 몽둥이를 들고 휘젓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해서 군하겠지 감사식으로 딱 관조해버리면은 길동이의 그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 마수가 사라져버린다고. 그 상해진 상태에서 길동이를 만나서 우리 차 한잔 할까? 참 자네 덕분에 나 공부 많이 했네. 내가 한턱 낼게 그러고 차 한 잔까지 나눠버렸다. 이러게 되면 깨어있는 삶의 극치가 된다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론이에요. 깨어있기는 바로 구원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어렛나의 자유함을 느끼고 구천조 내지 알파의 부를 대긍정을 느끼면서 히어렛나의 온전하게 행복하고 해탈하시면서 이것을 장애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처해서 장애물로부터 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선입니다. 이것이 불교냐 무엇이냐 따질 필요 없이 사람이면은 모든 사람이 취해범직한 삶의 자세예요. 이것이 무슨 불교인만이 히어렛나의 자유를 논하겠어요? 기독교가 됐든 마음의 교도가 됐든 악마가 됐든 천사가 됐든 히어렛나의 행복하기를 다 바라지 않아.
여기 히어앤나우의 행복하고 해탈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누구의 것, 어느 문화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그 태도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초종교적이고 초문화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불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조사선 가르침이 가장 초문화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사선 말고 조사선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인문학이 여기 들어가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인문학이 여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인문학이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데올로기화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니까 따라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행복을 위한 약이니까 처방전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있으면 그것을 취해라.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냥 처방전, 방편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좋은 점이 그런 데가 있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숨통이 팍팍 열려버려요. 그런 대목에서. 이것을 진리시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른 종교하고 막 만날 때마다 그냥 혈전을 벌이게 될 거라고.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는 혈전을 벌일 필요가 없어. 아,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신 모양이지요. 그러면 존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이 자세거든요. 그래서 내 경우는 불교 만난 것이 무슨 복인고 그래지죠. 뭐 불교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데올로기를 진리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히어앤나우에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종교인 것이고 궁극의 목적인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다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웃기지. 사다리는 이런 사다리 있고 이런 사다리, 다른 사다리 다 있으니까 사다리끼리 만나면 존중해 줘버리라고요. 네 사다리는 틀렸다니까 이 새끼야. 네 사다리 타고 이 새끼야. 지옥에 간다니까 이 새끼야. 이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는 19세기에나 해야 돼요. 이 바야흐로 20세기가 지났고 21세기예요. 21세기 정도 지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데올로기론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양자 물리학이 나와 있죠. 양자 물리학권에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데올로기 붙일 자리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 존재계 자체는 이데올로기로 판을 칠 수가 절대로 없는 거라고요. 전부가 방편인 거라고. 달마 이전의 중국선 내가 읽으려고 이제 우리 형운 스님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선물을 받았는데 몇 군데 끌적끌적 봤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내가 정독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독 통독을 한 다음에 형운 스님한테 내가 정독 통독한 얘기를 하면은 형운 스님이 나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통독해 주면은 틀림없이 아이고 이제 영타 스님 좋아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정치적이기는 하지. 예, 농담이지만 정치적이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책과 같은 것을 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진리시하고 이데올로기시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운 스님도 이것을 진리시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가는 좋은 사다리 한쪽이 될 수가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게 되면은 어때요? 다른 종교 쪽에서도 악수를 하고 나오게 된다고. 이것만이 진리다. 웜에 너하고는 금성이는 끝이다가 되어버린다. 네. 자, 깨어있기. 예, 깨어있기 강의는 계속 깨어있기 강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깨어있기라고 하는 이 말이 인류의 구원론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어느 종교 것이 아니에요. 초종교적인 개념이지요. 깨어있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삶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